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전압으로 그려지고 숨결로 추정되며 오직 잠든 마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내려갑니다. 세계 대륙의 연구소에서는 수십 년에 걸친 관찰을 통해 꿈의 나이틀리한 출현을 기록했습니다. 전극과 스캐너, 그리고 환자들의 꾸준한 기록을 통해 그들은 놀랍도록 정교한 생물학적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인 지시도 외부의 자극도 없이 매일 밤 스스로 작동합니다. 실험실에서도 각자의 침실에서도 이 현상은 반복됩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신비가 아닌 구조였습니다. 질서 있고 반복되며 기억과 감정, 회복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기초구조. 밤을 기록하다. 2023년 1월 스위스 제네바. 레만 호수 위쪽의 조용한 수면 연구실 안에서 자정의 공기가 미세하게 울립니다. 전극은 참가자의 두피 위에 얹혀 있고 가습기는 낮은 소리를 냅니다. 연구원들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2단계 수면으로 넘어가는 첫 변화를 관찰합니다. 수면 방추 스핀돌의 밀도, REM. 수면의 시작 시점, 그리고 각성 한계치를 측정하며 90분 주기의 반복 패턴을 확인합니다. 이 실험은 수면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숨결과 전압 단위로 기록된 수면의 질서전견한 리듬은 이후 꿈이 생성되는 과정을 해석하는 기초로 사용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데이터는 하나의 진실을 말합니다. 수면은 질서 있는 반복의 패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일 연속으로 기술자들은 총 64시간의 EEG, EOG, EMG 동기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초당 1셀시우켈츠로 나타나는 방추파는 밤의 중간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습니다. 램 수면은 약 90분 주기로 나타났고 주기가 지날수록 점점 길어졌습니다. 천 센서로는 램 단계에서 평균 0.5도 상승하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보스턴과 교토의 연구소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수면의학회 AASM의 기준에 따라 분석된 결과 각 기관의 기록은 거의 동일한 수면 구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실험 장비의 정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케이블을 재배치하고 필터를 조정했습니다. 잡음이 줄어들자 방추파 탐지가 향상되었고 안구 움직임의 신호도 더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럽 신경과학연구소는 전체 세션의 설계와 교정, 데이터 관리 감독을 맡았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수면센터에서는 점수화된 수면 단계를 검토하며 수십 년간의 종이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신경영상연구소는 뇌혈류의 기준값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과거 데이터는 깊은 수면 중 해마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지역윤리위원회는 참가자 동의와 익명 처리, 장기 데이터 보관 절차를 감사하며 연구의 재현성과 윤리성을 보장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수면이 단순한 무활동의 상태가 아니라 정교한 진동 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방추파, 델타파, 그리고 램 주기는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며 이 구조는 개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의 공통된 리듬으로 나타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기초 데이터는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꿈의 해석은 바로 이 생리적 구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내, 반복, 그리고 세심한 관찰이 핵심이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정밀한 생명 시스템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수면 단계는 일정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알파파가 느려지고
베타파가 나타나며 근육 긴장은 완화되고 외부 소리는 희미해집니다.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뇌파가 갑자기 빠른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방추입니다. 초당 11일 6회 진동하며 0.3초 동안 지속되는 이 파동은 시상과 대뇌 피질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2018년 독일 리벡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방추파의 밀도는 기억 강화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밤에 단어 짝을 외운 뒤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테스트했을 때 방추파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연령과 과제 유형과 무관하게 일관된 결과였습니다. 방추파는 해마와 대뇌피질 간의 정보 교환을 조율하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느린 델타파가 뇌파를 지배합니다. 초당 4회 이하로 진동하는 이 느린 파동은 인체가 가장 깊이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심박수와 혈압은 낮아지고 성장 호르몬이 최고 수준으로 분비됩니다. 조직이 복구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에너지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 단계는 주로 수면의 전반부, 즉 1, 2번째 주기에 집중됩니다. 수면을 시작한 지 약 90분이 지나면 렘 수면이 찾아옵니다. 닫힌 눈꺼풀 아래에서 눈동자가 빠르고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은 마비 상태에 가까워지며 꿈의 내용을 실제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뇌의 전반적 활동은 깨어 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고주파 베타파와 감마파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심박과 호흡은 불규칙해지고 천 조절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렘 수면의 길이는 점점 늘어나 첫 주기에서는 1분이지만 마지막 주기에서는 30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8시간의 수면 동안 약 2시간을 렘 수면 상태로 보냅니다. 비렘, NREM과 렘이 번갈아 반복되는 이 90분 리듬은 다른 포유류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어 진화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바 연구진은 이 변화를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전극은 국제 심입입 시스템에 따라 표준화된 위치에 부착되었고 신호 증폭기와 디지털 샘플링 장치는 초당 256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실시간으로 노이즈를 감시하며 움직임이나 전극 변이로 인한 왜곡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명의 분석가가 각각 독립적으로 30초 단위로 수면 단계를 판정했습니다. 두 판정자 간 일치율은 90%를 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하이 프로그램 히프노그램이라 불리는 수면 구조도 형태로 시각화되었습니다. 하이프노그램은 깊은 수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렘 단계로 올라오는 계단 모양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은 마치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깨지면 피로감, 기분 변화, 인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실험실 환경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19도로 유지되었고 암막 커튼이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배경을 채웠으며 참가자들은 잠들기 2시간 전에 연구소에 도착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실험 전날에는 카페인, 술, 낮잠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참가자는 22세에서 45세 사이의 성인으로 수면 장애나 신경질환, 약물 복용 이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첫날 밤은 적응을 위한 예비 실험으로 사용되었고 3-8일차의 데이터가 주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두엽에서 방추파가 더 활발했고 어떤 이는 두정엽에서 뚜렷했습니다.
렘 시작 시점은 사람마다 20호 30분 정도 차이가 났지만 한 사람 안에서는 일정했습니다. 델타파의 진폭은 나이에 비례해 감소했습니다. 젊은 참가자일수록 더 깊은 파동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프랑스 리옹 연구팀은 노년층에서의 방추파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0세 이후부터 방추파의 밀도와 세기가 감소했으며 이는 기억력 저하와 얕은 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연구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급격한 학습기 동안 방추파 활동이 증가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신경가소성과 학습 발달의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델타파가 지배하는 깊은 수면도 연령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깊은 수면 시간을 더 길게 가지며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노년층은 깊은 수면의 비율과 강도가 줄어 피로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델타파 리듬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는 청각 자극 실험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초기 연구도 있습니다. 렘 수면의 전체 비율은 나이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지만 첫 렘 단계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수면 구조의 조정 또는 보상 기전일 가능성이 연구 중입니다. 제네바 연구팀은 미세 각성, 미트로 아로우살도 관찰했습니다. 35초 동안 지속되는 짧은 각성으로 의식적으로는 기억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뇌가 외부 환경을 순간적으로 점검한 뒤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성이 잦으면 깊은 수면과 렘 주기가 깨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수면 무호흡이나 다리 움직임, 외부 소음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파, 눈의 움직임, 근육 긴장도, 심박수, 호흡을 동시에 측정하는 수면 다원 검사, polysomnography는 현재 가장 정확한 수면 평가 방법으로 인정받습니다. 스마트워치나 가정용 기기는 편리하지만 이런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네바 연구소는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했습니다. 매일 밤의 기록은 수 기가바이트에 달했고 모든 자료는 여러 서버에 백업되었습니다. 참가자의 정보, 수면 일지, 환경 조건, 기술자 메모가 함께 저장되어 향후 연구자들이 새로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록은 인류가 매일 밤 반복하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정교한 리듬이라는 것을요. 제네바 단계가 마무리되자 연구팀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렘, 수면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구축된 기초 구조가 이제 지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지도는 내부 경험과 기억 처리, 그리고 꿈의 생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밝혀줄 열쇠였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이 전환은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조에서 내용으로, 리듬에서 의미로 옮겨가는 과정이었고 그 모든 단계는 여전히 같은 세심한 관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수면의 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어 있었던 시간, 생체 시계의 단계, 그리고 수면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면이 부족한 후에는 깊은 수면 단계가 길어지고 강도가 커지는데 이를 슬로우 웨이브 리바운드라고 부릅니다. 뇌는 잃어버린 회복을 가장 먼저 보충한 뒤 그 다음에야 정상적인 렘 패턴을 되찾습니다. 반대로 렘 수면이 부족할 때는
램 리바운드가 나타나 보충 수면 동안 램의 길이와 밀도가 모두 증가합니다. 이런 항상성 조절은 B램, NREM, 건랄과 램이 각각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체 리듬 또한 수면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상하부의 식이요 차상액 SCN에 위치한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 안에서 각성도와 졸림의 파동을 조절합니다. 외부의 시간 신호가 없어도 사람의 수면 각성 주기는 거의 24시간을 유지합니다. 빛은 이 내적 시계를 외부의 낮과 밤에 맞춰 동기화시킵니다. 하지만 교대 근무나 시차,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이런 동기화를 흐트러뜨려 수면 구조와 낮 동안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제네바 팀은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는 늦은 저녁, 즉 생체 리듬의 하강 시점에서 수면이 가장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는 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낮이나 늦은 아침처럼 생체 리듬이 상승하는 시간대의 수면은 얕고 깊은 수면 단계가 짧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의 수면이 내적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야 최적의 회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면 중 천 조절도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B램 수면 동안 천은 점차 낮아지고 새벽 무렵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램 수면 시에는 일시적으로 천 조절이 중단되어 천이 주변 온도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새벽의 램 단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환경 온도를 약간 낮추거나 냉각 패드를 사용하는 것은 깊은 수면을 덮지만 반대로 따뜻한 환경은 각성을 유발하고 수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흡 역시 수면 단계에 맞춰 달라졌습니다. B램 수면에서는 호흡이 규칙적이며 대사 요구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램 수면에서는 불규칙성이 나타나며 호흡의 깊이와 속도가 변동합니다. 이는 자율호흡 조절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램 단계에서는 기도 개방이 줄어들어 특히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면 무호흡이 악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심장 기능도 단계별로 변했습니다. B램 수면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 심박수와 혈압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반면 램 수면에서는 꿈의 강도와 함께 심박수와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뇌간의 자율신경의 조절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이들에게는 드물게 부정맥이나 허혈성 반응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몬 분비는 수면 단계에 따라 정교하게 변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은 수면 동안 분출되어 신체 복구를 돕습니다. 코르티솔은 새벽에 증가해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프로락틴은 모든 수면 단계에서 높게 유지되며 특히 새벽에 정점을 찍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은 수면 중 가장 높아졌다가 깨어있는 동안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리듬은 수면 구조가 온전히 유지될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수면이 단절되거나 생체 리듬이 어긋나면 쉽게 깨집니다. 면역 체계 또한 수면에 이익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사이토카인과 항체의 생성이 증가해 병원체 방어 능력이 강화됩니다. 수면 부족은 백신 효과를 낮추고 상처 회복을 늦추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느린 델타파가 나타나는 깊은 수면은 뇌와 면역 체계가 소통하는 핵심 시점으로 보입니다. 제네바 연구팀의 자료는
이러한 넓은 패턴들을 뒷받침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호르몬 분비, 호흡, 심박 리듬은 기존 연구와 일치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나 신체적 상태가 변할 때만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러 밤에 걸쳐 반복된 결과의 일관성은 수면 구조가 신뢰할 만한 생리적 기반임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깨어 있음에서 잠으로의 전환은 뇌의 연결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서로 멀리 떨어진 뇌 영역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복잡한 사고와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잠에 들기 시작하면 연결이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전두엽은 감각 연격과의 연결을 줄이면서 외부 자극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시장에서는 감각 신호가 차단되어 대부분의 소리와 빛이 각성을 유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자기 이름처럼 중요한 신호는 여전히 수면 중에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뇌는 깊은 잠 속에서도 주변 환경을 완전히 놓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감지할 만큼의 경계를 유지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작은 움직임에는 깨어나지만 더 큰 다른 소음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림파 수면은 가장 깊은 단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뇌의 대사 활동도 감소합니다. 특히 자기, 인식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때 뇌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회복과 재생에 모든 자원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렘 수면에서는 이런 변화가 뒤집힙니다. 뇌의 대사율이 다시 높아지고 시각, 운동, 감정, 영역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 활성화된 뇌는 외부 세계와는 여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감각 입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생생한 영상과 감정이 펼쳐지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렘 수면은 바로 이 모순된 상태, 활동적인 뇌와 고요한 몸으로 정의됩니다. 제네바 연구진은 EEG와 fMRI를 동시에 사용해 이 연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느림파 수면에서는 전두엽과 후두엽 간의 연결이 약화되어 사고와 감각 영역이 분리되었습니다. 렘 수면에서는 연결이 다시 복원되지만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시각 영역은 외부 입력 없이 스스로 활성화되었고 변연계는 강하게 작동하며 감정을 처리했습니다. 반면 논리적 판단과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뇌는 외부 자극 없이 내부의 기억과 감정을 재조합해 생생하지만 비논리적인 꿈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결과는 리백, 메디슨, 리옹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했습니다. 렘 수면은 깨어 있을 때와 비렘 수면 모두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뇌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대사 활동, 변형된 연결 패턴, 그리고 낮은 전두엽 조절 능력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과제는 이 생리학적 특징들을 꿈의 주관적 경험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뇌의 활동이 어떻게 서사와 감정으로 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제네바 연구팀은 렘 수면 중 참가자를 깨워 꿈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약 85%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시각적 장면, 감정, 인물 간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비렘 수면 중 깨운 참가자들은 훨씬 적은 빈도로 꿈을 보고했으며 내용도 단편적이거나 사고에 가까웠습니다.
렘 수면과 생생한 꿈의 상관관계는 1950년대 이후 수백 건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렘 중에도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비렘에서도 선명한 꿈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밤 여러 개의 꿈을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격, 인지 스타일, 주의력 등이 꿈 회상의 빈도를 결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차이를 세심하게 기록하며 꿈의 존재와 회상이 같은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제네바의 데이터는 꿈이 출현하는 구조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90분의 주기,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그리고 점차 길어지는 렘 단계. 이 모든 것이 꿈이 생성되는 시간적 골격이었습니다. 렘 수면 중 나타나는 근육 이완, 감각 차단, 연결 개편은 외부의 간섭 없이 내면의 경험이 펼쳐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 전압과 숨결로 기록된 구조는 다음 연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잠든 뇌가 무엇을 처리하고 만들어내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제네바의 모든 자료는 교토, 보스턴, 리옹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각 연구소는 기억 재생, 감정 조절, 창의적 통합 등 꿈의 다른 측면을 분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제네바의 기초 데이터는 공통의 기준으로서 연구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각 조각은 신경의 진동, 호르몬의 리듬, 그리고 밤마다 되풀이되는 꿈의 출현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주었습니다. 실험실에서도 침실에서도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매일 밤 뇌는 질서전견한 단계 속으로 내려가고 느린 파동과 방추파를 만들어내며 마침내 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납니다. 인류의 생애 전체에 걸쳐 진화의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 기억과 감정, 회복의 본질적인 순환입니다. 수면은 여전히 생물학이 이룩한 가장 정교한 성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신뢰할 수 있고 모두에게 공통적이지만 각자에게 고유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꿈은 태어납니다. 뇌가 경험한 것, 처리해야 할 것, 그리고 의식이 고요해질 때 자연히 떠오르는 패턴으로부터 만들어진 생명의 가장 조용한 이야기로서 렘과 재생, 내적 움직임을 지도화하다. 2023년 4월 교토. 커다란 자석 보어 안에서 한 참가자가 잠들고 코일이 낮게 울리며 공기가 천천히 순환합니다. 기능적 MRI는 REM, REM, 수면이 전개되는 동안에 뇌 혈류 변화를 포착해 꿈이 생성될 때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지도로 그립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일관된 패턴을 관찰합니다. 시각 입력이 없어도 스스로 활성화되는 시각 피질,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 구조,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움직임을 계획하는 운동 영역, 팀은 깨어 있을 때 형성된 신경 패턴이 잠속에서 다시 활성화되는 재생 리플레이를 추적합니다. 수면 중 뇌는 배운 것을 다시 방문하며 연결을 다듬고 기억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통합합니다. 이번 단계는 꿈이 이 재생 과정을 반영한다는 증거를 살펴봅니다. 최근 경험과 기억의 조각이 조용히 조립되어 장면을 이루는 동안 꿈의 목적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학습과 적응을 떠받치는 신경 유지에 있음을 데이터가 시사합니다. 재생은
1990년대 설치류 연구에서 처음 문서화되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미로를 탐색하는 쥐의 해마 뉴런을 기록했고, 이어지는 잠 동안 같은 뉴런들이 깨어 있을 때와 동일한 순서로, 다만 10번, 20배 빠른 속도로 다시 발화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쥐는 내부에서 공간 경로를 연습하는 듯 보였고, 이 재생을 방해하면 다음 실험에서 미로 수행이 떨어졌습니다. 기능적 중요성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인간 연구도 같은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기능적 MRI는 학습 중 활성화된 뇌 영역이 이후 수면에서 다시 활성화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동 과제를 익힌 참가자들은 BREM, NREM, 수면 동안 운동 피질의 재활성화를 보였고, 공간 배열을 학습한 경우 해마의 재활성화가 NREM과 REM 모두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재활성화의 정도는 다음 날 기억 향상과 상관했습니다. 재생이 강할수록 유지가 더 좋았습니다. 과제의 종류를 달리해도 이 관계는 유지되어 수면은 경험 관련 네트워크의 패턴화된 재활성화를 통해 기억을 공고히 한다는 일반 원칙을 뒷받침했습니다. 교토팀은 REM 특이적 재생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고해상도 fMRI로 REM 단계에서 시각, 운동, 변연계 전반의 활동을 추적했고, 그 이전에 참가자들은 몰입형 가상 환경에서 복잡한 장면을 탐색하며 뇌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REM 수면 동안 같은 시각 공간 영역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원래의 길찾기 패턴과 맞물린 순서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외부 단서나 지시 없이 재생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REM 중 각성시켜 모은 꿈 보고는 흔히 가상 환경의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익히던 공간과 닮은 장면, 마주쳤던 아바타와 유사한 인물, 수행하던 과제를 반영한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물론 일치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꿈은 최근 경험을 오래된 기억, 허구적 요소, 감정적 주제와 섞어냈지만 재생과의 연결은 분명했습니다. 재활성화된 패턴이 꿈으로 드러나되 그 패턴이 어떻게 서사가 되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었습니다. 재생과 꿈 내용의 관계는 다양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의 장면을 약간 변형해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꿈이 있었고, 서로 다른 출처의 요소를 분해 재조합해 새로운 구성을 만드는 꿈도 있었습니다. 최근 사건과 겉으로 관련 없어 보이는 오래된 기억이나 의미지식, 혹은 전적으로 새로 꾸며낸 장면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토의 데이터는 이 모든 유형이 재생을 포함하되 추상화와 통합의 수준이 서로 다름을 시사했습니다. 즉각적 재생은 보통 잠든 지 약 90분 후 도착하는 첫 번째 REM에서 가장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의 꿈은 그날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사진처럼 선명하게 재현했습니다. 저녁에 새로운 기술을 연습한 참가자들은 그 기술을 꿈에서 계속했습니다. 해부학을 공부하던 의대생은 해부 장면을, 음계를 연습하던 음악가는 건반과 악보를 꿈에서 보았습니다. 20세기 초부터 기록된 주간 잔여물 데이 레시두에 포함 현상이 신경 수준의 재생 관찰과 연결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교토팀은 초반 REM의 재생이 특히 공고화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학습 후 몇 시간 안에 패턴을 다시 활성화함으로써 시냅스를 강화하고 정보를 햄에서 심피질로 옮기며 새 내용을 기존 지식과 맞물리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꿈은 이 과정을 주관적으로 읽어내는 창일 뿐, 실제 기능은 신경 수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다음 REM들로 갈수록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재생은 더 추상화되어 여러 날, 여러 해의 요소가 섞였습니다. 꿈은 구체적 사건보다 주제와 정서 패턴을 다루었고, 뇌는 공통점을 추려 개별 에피소드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반화된 지식을 세워가는 듯 했습니다. 이는 의미기억의 형성, 기술의 일반화, 창의적 통찰을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한 참가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사흘 동안 디버깅에 몰두했습니다. 첫날 밤 꿈은 구체적인 디버깅 장면을 코드줄과 오류 메시지까지 떠올렸습니다. 셋째 밤이 되자 꿈은 미로를 탐색하거나 퍼즐을 푸는 장면으로 바뀌어 코드 자체는 사라졌지만 문제 해결의 구조는 남았습니다. 에피소드적 재생이 의미 수준의 재생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재생은 NREM, 특히 서파 수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다만 시간표와 패턴, 기능이 달랐습니다. 서파 수면의 재생은 주관적 경험이 거의 없는 오프라인 처리에 가깝고, 방추사가 해마와 신피질의 교신을 조율해 기억 전이를 돕는다고 여겨집니다. 이때의 꿈은 드물고 보고되더라도 정적이며 생각에 가까운 감정적 색채가 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토팀은 NREM 재생이 RM 통합을 준비한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표지 타그를 붙여 더 활동적이고 연합적인 RM 상태에서 심화 처리되도록 돕는다는 가설입니다. 이른바 2단계 모델은 NREM이 핵심 정보를 추려 안정화하고 REM이 그것을 넓은 네트워크에 통합하며 연합을 시험하고 패턴을 식별한다고 설명합니다. 각 단계의 생리적 특성을 살려 기억 처리를 최적화한다는 뜻입니다. NREM의 서파는 대규모 활동을 동기화해 일관된 공고화를 촉진하고, REM의 고주파 활동은 유연한 재조합을 가능하게 해 창의와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복잡한 과제를 학습한 뒤 잠을 재운 실험에서 수면 후 개선 정도는 서파 수면의 양과 림의 양 모두와 상관했습니다. 어느 한 단계를 방해하면 공고화가 손상되지만 양상은 달랐습니다. NREM 방해는 사실적 유지에, REM 방해는 통합적 이해와 문제 해결에 특히 불리했습니다. 선언적 기억은 NREM이, 절차적 연합적 처리에는 REM이 더 기여한다는 상보적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재생은 선별적이었습니다. 깨어 있을 때의 모든 경험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뇌는 두드러진 사건, 새롭거나 정서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우선했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드물게 등장했고, 낯설거나 도전적인 경험은 자주 재생되었습니다. 이는 유용한 정보를 보존하고 중복된 내용을 거르는 공고화의 목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서적 가치도 재생 확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쁘든 불쾌하든 각성도가 높은 사건이 중립적 사건보다 더 자주 재생되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의 편도체는 정서적 경험에 이어지는 REM에서 더 활발했고, 그 활성은 꿈속 정서적 내용의 재생과 맞물렸습니다. 잠들기 전 불쾌한 이미지를 본 참가자들은 중립 이미지를 본 이들보다 그 이미지를 꿈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서적 표식이 공고화와 통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스트레스는 이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놓인 사람들은 REM이 늘어나고 악몽이 잦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뇌가 정서적 자료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외상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서는
외상 사건이 높은 충실도로 반복, 재생되는 꿈이 보고되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는 압도적인 경험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과정이 실패해 악몽과 침습적 이미지가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으로 이어졌습니다. 외부 단서가 재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교토팀은 학습 중 맡았던 냄새를 렘 동안 다시 제시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와 수면 중 모두 같은 냄새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그 냄새와 연관된 내용의 기억이 더 좋아졌고, 꿈 보고에서도 학습 맥락이 더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수면 중 감각 단서를 재제시해 특정 기억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청각 단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단어짝 연상을 음악과 함께 학습하게 한 뒤 이어지는 서파 수면에 같은 음악을 들려주면 회상이 향상되었습니다. 청각 입력이 관련 기억의 재활성화를 촉발하는 단서 유도 재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효과는 시점에 민감해 깨어있음이나 얕은 수면보다 서파 렘 시기에 단서를 제시할 때 두드러졌습니다. 재생은 최근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몇 년 전에 오래된 기억도 특히 뒤쪽 리엠에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꿈은 최근과 오래된 내용을 자주 섞어 새로운 학습이 기존 지식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던 한 참가자는 최신 어휘 학습과 어린 시절 가족 기억이 함께 등장하는 꿈을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학습이 관련된 오래된 기억을 다시 깨워 시간 규모를 가로질러 통합을 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적 통합은 여러 에피소드가 일반화된 지식으로 정리되는 스키마 형성을 지원합니다. 유사한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공통점만 남기고 세부는 덜어낸 추상화가 진행됩니다. 수면은 이 과정을 빠르게 하여 서로 다른 때의 경험을 비교하고 패턴을 추출하며 스키마를 갱신하도록 돕습니다. 꿈은 종종 시간, 장소, 사람을 비논리적으로 나란히 놓아 표면상 이야기는 어색해도 밑단의 연합 연결을 드러내는 장이 됩니다. 교토의 데이터는 재생이 단순한 되감기가 아니라 능동적 재구성임을 보여줍니다. 뇌는 경험을 그대로 재생하지 않고 편집하고 재조합하며 맥락을 바꾸어 봅니다. 새로운 연합을 시험하고 예측을 업데이트합니다. 익숙한 요소로 낯선 꿈을 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원재료로 삼아 유연한 사고와 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창의성 연구는 간접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 과제에 노출된 뒤 잠을 잔 참가자들은 다음 날 통찰 과제에서 성과가 좋아졌고, 특히 REM이 포함된 경우 창의적 해결이 더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에너그램과 연합어 과제에서 두 테스트 사이에 RM을 경험한 집단은 깨어 있던 집단이나 NREM만 경험한 집단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독창적 답을 제시했습니다. 램 연합의 느슨해진 제약과 재생의 재조합이 새 연결을 돕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창의성을 반영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꿈은 관련 없는 개념을 결합하고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장면을 만들며 새로운 상황을 자주 생성합니다. 이를 의미 없는 부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교토팀은 꿈이 뇌의 연합 처리창이라고 보았습니다. 논리적 제약을 잠시 풀어 깨어 있을 때는 떠올리기 어려운 연결을 탐색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깨어난 뒤 통찰이나 적응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일화도 이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화학자 케쿨레는 벤젠의 고리 구조를 뱀이 꼬리를 무는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고, 엘라이어스 하우는 재봉침 바늘의 형태를 꿈에서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례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실험실 연구는 REM이 통찰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재생 기반 재조합은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도 조사했습니다. REM은 아세틸콜린이 높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낮은 독특한 신경화학적 환경을 보입니다. 아세틸콜린은 해마와 피질의 활성화를 도와 선명한 심상과 연합 처리를 촉진하고, 낮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자기 감시와 논리적 제약을 줄여 현실 검증에 덜 얽매인 내용을 허용합니다. 이 균형이 창의적 재조합과 정서 처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양리 연구는 이를 확인해 줍니다. 수면 중 아세틸콜린을 높이는 약물은 꿈의 생생함과 회상을 늘렸고, 항콜린 약물은 꿈을 줄이고 기억 공고화를 방해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높이는 약물은 REM을 짧게 하고 꿈의 논리성은 늘리지만 생생함은 줄였습니다. 신경화학적 환경이 꿈의 주관적 성질과 수면의 기능적 결과를 함께 빚는다는 뜻입니다. 재생은 인간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포유류 전반, 고양이와 가해, 영장류에서도 경험 관련 재활성화가 관찰되었고, 새에서도 보고가 있어 진화적 뿌리가 깊음을 시사합니다. 널리 퍼진 분포는 재생이 기억과 적응의 본질적 기능을 가진다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다양한 종에서 수면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심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토에서 수개월에 걸쳐 누적된 데이터는 재생 패턴과 꿈 내용의 관계를 촘촘히 그려냈습니다. 참가자 한 명이 수십 밤을 제공하고 밤마다 여러 번의 REM이 기록되며 각 REM마다 동기화된 뇌영상과 각성 후 보고가 짝지어졌습니다. 데이터는 일관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재생은 신뢰롭고 발생하고 중요한 내용을 우선하며 최근과 오래된 기억을 섞고 다음 날의 기억 향상과 맞물립니다. 꿈은 이 재생에 서사적 형태를 부여하지만 서사는 근본 기능의 부산물에 가깝습니다. 교토 단계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꿈은 무의미한 잡음이 아니라 기억 공고화와 통합에 뇌가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재생이 신경적 토대를 이루고 꿈의 내용은 그 주관적 경험입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재생이 있어도 회상이 없을 수 있고, 꿈의 일부는 직접적 재생 이외의 과정에서 비롯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결은 충분히 강해 꿈을 뇌의 야간 유지 작업을 들여다보는 창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다음 단계는 정서 처리입니다. 꿈이 어떻게 기분을 조절하고 갈등을 가라앉히며 감정적 경험을 통합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토의 발견은 꿈이 무작위적 산물이 아니라 기억 체계의 구조 안에서 뇌의 적응 목적에 의해 모양 지어짐을 보여주며 그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이 작업은 매일 밤 수십억 개의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비추어 줍니다. 학습과 적응을 조용히 떠받치는 인간 경험의 바탕을 이루는 리듬입니다. 감정의 합성. 잠 속에서 감정을 처리하다. 2023년 9월, 보스턴. 한 참가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 fMRI 코일이 변연계 전반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렘, 수면에서 편도체가 외부 자극 없이도 공포와 보상을 처리하듯 맥동하고 앞뒤 일랑
전측 대상 피질은 감정을 기억과 의사결정에 연결하며 통합합니다. 연구진은 렘 수면이 깨어 있을 때 미처 풀지 못했거나 고통스러웠던 정서적 경험을 선별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관찰합니다. 이 시기의 꿈은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사건을 자주 다시 불러오지만 원래의 맥락을 벗겨내고 무관한 장면과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단계는 꿈이 정서 조절을 수행한다는 가설을 검토합니다. 즉, 뇌가 경험을 재평가하고 부정 정서를 낮추며 감정 학습을 통합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수면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재연습과 재고정을 통해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동적 치료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수면 중 정서 처리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정서적으로 각성되는 사건 뒤에 나타나는 렘 수면이 중립적 사건 뒤보다 더 길고 더 강렬하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괴로운 영상을 본 참가자들은 이후 수면에서 렘 기간이 늘고 안구 운동도 더 강했습니다. 렘에서 깨어나 기록한 꿈은 영상의 구체적 장면이 아니라 그 감정적 주제를 더 자주 포함했습니다. 이는 명시적 기억 공고화와는 별개로 렘이 정서적 내용을 우선 처리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연구는 정서 기억이 수면 동안 선별적으로 공고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서적 단어짝을 학습한 참가자는 수면 후에 중립적 단어보다 더 잘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정서 기억의 이점은 온전한 렘 수면에 의존했고, 렘을 방해하면 정서 기억 유지가 감소하는 반면 중립 기억은 상대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은 렘 동안의 편도체 해마 상호작용, 즉 편도체가 정서적 내용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표시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스턴 팀은 수면 중 정서 처리가 깨어난 뒤 정서 반응을 어떻게 바꾸는지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참가자에게 괴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생리적 각성과 주관적 불편감을 측정한 다음 정상 수면을 취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자 특히 렘 기간이 길었던 참가자일수록 각성과 불편감이 줄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기억은 유지되지만 정서적 강도는 낮아졌습니다. 수면이 기억 내용과 정서 반응을 분리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치료적 의미를 갖습니다. 불안과 트라우마에 대한 노출 요법은 두려운 자극에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하여 조건화된 반응을 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보스턴의 데이터는 수면이 자연스러운 노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렘의 독특한 신경화학, 즉 높은 아세틸콜린과 낮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하지 않고 정서적 내용을 다루게 해줍니다. 뇌는 괴로운 경험을 안전하게 다시 방문하고 정서 강도를 줄이면서 넓은 기억만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정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꿈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입니다. 다른 꿈보다 선명하고 감정 강도가 높으며 이후에 더 잘 기억됩니다. 깨어 있을 때의 감정적 어조를 자주 담지만 그 사건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갈등을 겪은 사람이 꿈에서는 가족과 언쟁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전이는 꿈이 감정 패턴을 추상화하여 맥락을 바꾸어 통합함을 시사합니다. 보스턴 팀은 여러 참가자와 다양한 감정에서 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분노, 슬픔, 기쁨이 모두 꿈에 나타났지만 원래의 촉발 요인과 분리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추상화 덕분에 뇌는 정서 학습을 일반화하여
특정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더 넓은 범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에게 겁먹은 단 한 번의 경험이 꿈을 통해 재철이 되면서 낯선 동물 전반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악몽은 이 조절 과정이 실패할 때 나타납니다. 정서 강도가 처리 용량을 압도하면 꿈은 반응을 낮추지 못하고 괴로운 내용을 반복 재생하며 오히려 강도를 높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 연구에서 악몽은 미완의 정서 처리와 높은 낮 시간 불안을 예고했습니다. 반대로 치료가 성공하면 악몽이 줄었고, 이는 깨어있는 시간의 정서 조절이 회복되면서 수면 또한 본래의 조절 기능을 되찾음을 시사합니다. 개입을 통해 수면 중 정서 처리를 향상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악몽을 덜 위협적인 이야기로 다시 써서 연습하는 심상 리허설 치료는 악몽 감소와 수면의 질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재고정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회상된 기억은 잠시 가소성을 띠는데, 이때 대안을 연습하면 이후 수면에서 그 내러티브가 통합되어 덜 위협적인 시나리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서적 단서를 이용한 표적 기억 재활성화도 시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특정 냄새와 정서 학습 과제를 연합하도록 한 뒤 같은 냄새를 램 동안 제시하면 정서 기억 처리가 강화되고 반응성이 낮아졌습니다. 단서가 관련 내용을 선택적으로 재생하도록 유도해 치료적으로 중요한 재료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청각 단서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수면의 정서 조절 기능은 부정 정서를 넘어 긍정 정서에도 미쳤습니다. 잠들기 전 긍정적 사건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더 긍정적인 꿈을 꾸었고, 깨어났을 때 기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렘 수면은 긍정 정서 기억을 공고화해 접근성과 정서적 영향력을 높였고, 이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회복력을 지지했습니다. 정서 처리는 밤새 변주를 보였습니다. 경험에 가까운 초기 렘에서는 내용의 직접적 포함이 많았고, 뒤로 갈수록 더 추상적이고 통합적인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구배는 단계적 과정을 시사합니다. 초기 재생은 기억을 공고화하고, 이후 재생은 넓은 정서 스키마로 통합합니다. 아침이 되면 경험은 개인의 정서 지형 속에 짜여 들어가고, 강도는 조절되며 얻을 교훈은 남고, 영향은 관련 기억망에 고르게 분배됩니다. 정서 처리의 실패는 대가를 남깁니다. 만성적인 수면 제한은 렘을 줄이고 정서 조절을 손상시킵니다. 수면 부족한 사람은 부정 자극에 대한 편도체 반응이 커지고, 정서 조절을 맡는 전전두엽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정서가 쉽게 요동치고 불안이 높아지며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수면 회복은 이러한 변화를 되돌렸고, 정서 건강에서 수면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울 불안 장애에는 렘의 교란이 자주 수반됩니다. 우울증 환자는 렘 잠복기가 짧고 렘 밀도가 높으며 꿈의 내용이 비정상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역설적으로 렘을 억제하는 한구울제가 기분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렘이 정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적의 렘은 정서 조절을 덮지만 조절되지 않은 렘은 기분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스턴 팀은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꿈 내용도 살렸습니다. 실패, 상실, 무력감 같은 주제가 두드러졌고, 이 정서적 색채는 아침 기분에도 남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성공하면 꿈의 내용이 덜 부정적이고 덜 괴로우며
더 중립적으로 변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정서 조절이 향상되면 수면의 정서 처리 능력도 회복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각몽은 정서 처리의 또 다른 창입니다. 일부 사람은 꿈속에서 꾸밈을 알아차리고 내용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팀은 자각몽 경험자에게 꿈속에서 두려운 대상에 마주하라고 안내했고, 성공한 참가자는 이후 깨어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노출요법을 꿈속에서 수행한 셈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자각몽은 의식적 개입이 정서 학습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렘 동안의 정서 처리는 여러 뇌 영역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편도체는 정서 기억을 다시 불러오고, 해마는 맥락을 제공하며, 전전두엽은 감정을 목표와 믿음에 맞춰 통합합니다. 이때 특히 논리적 추론과 현실 검증을 담당하는 등외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낮아지는데, 그 덕분에 깨어 있을 때의 제약과 방어를 덜 받으며 더 깊은 통합과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세틸콜린은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렘 동안 높은 아세틸콜린은 가소성을 높여 재활성화된 정서 내용에 따라 시냅스를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낮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여 안전한 재처리를 가능케 합니다. 이 신경화학적 균형은 정서 기억 작업을 위한 안전 모드를 만들어줍니다. 보스턴 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역할도 살렸습니다. 코르티솔은 밤 초반에 가장 낮고 아침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일주 리듬을 보입니다. 초기 렘은 이 저점과 겹쳐 스트레스 간섭 없이 정서 처리를 돕고, 뒤늦은 렘은 상승하는 코르티솔과 맞물려 처리된 정서 내용을 깨어있는 인지와 연결하고 다음 날 과제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축적된 보스턴의 데이터는 분명한 패턴을 그렸습니다. 렘은 정서적 내용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정서 강도를 낮추며 정서 학습을 지지하고, 경험을 정서 스키마로 통합합니다. 꿈은 이 작업의 주관적 표현으로 종종 선명하고 감정적으로 풍부하여 뇌가 감정과 의미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면은 매일 밤 이루어지는 능동적 정서 치료로 자리매김했고, 진화로 다듬어진 메커니즘을 통해 심리 건강을 바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었습니다. 렘이 충분해도 정서적 고통이 지속되는 이들도 있어 처리 능력이나 효율의 개인차가 의심되었습니다. 연령, 성향, 과거 트라우마, 정신과적 병력 등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팀은 수면의 치료적 잠재력을 더 넓게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 정서 처리를 예측하는 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단계가 마무리되면서 연구의 초점은 인지적 통합과 창의적 합성으로 옮겨갑니다. 정서 처리 결과는 렘이 기억 공고화를 넘어 행복의 필수적인 정서적 필요를 다룬다는 점을 확립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꿈이 문제 해결과 통찰,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에도 기여하는지, 즉 잠에 낯설고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깨어있는 창의성과 의사결정을 돕는 깊은 계산 과정을 품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에게 축적된 증거는 꿈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부산물이 아니라 꿈은 뇌의 야간 유지 작업에 필수적인 조각으로 인식됩니다. 기억을 공고히 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인간 지능을 규정하는 적응적 유연성을 지지합니다.
각 램 주기는 뇌가 스스로를 업데이트하고 하루의 경험을 통합하며 예측을 정교화하고 내일의 도전에 대비하는 기회입니다. 데이터와 인내, 그리고 가장 낯선 꿈조차 기능을 지닐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작업을 이끕니다. 인지통합, 어둠 속에서 문제를 풀다. 2023년 12월 리옹. 복잡한 논리 퍼즐을 공부한 뒤 한 참가자가 잠듭니다. 정흑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전반의 뇌 활동을 기록합니다. 렘 수면 동안 나타나는 패턴은 뇌가 해법을 시험하고 개념 공간을 탐색하며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이 렘 도중 참가자를 깨워 같은 퍼즐을 제시하자 수면 전보다 수행이 유의하게 향상됩니다. 향상 정도는 렘의 길이와 퍼즐 관련 꿈 보고와 상관합니다. 이번 단계는 수면이 단순한 기억 공고화와는 다른 과정으로 문제 해결, 통찰, 창의성을 지원한다는 증거를 검토합니다. 꿈은 뇌가 가능성을 실험하고 가설을 시험하며 깨어있을 때의 초점적 사고로는 보이지 않던 패턴을 발견하는 실험실이 됩니다. 잠이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관찰은 일화에서 시작해 체계적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에디슨은 가벼운 졸음에서 깨어나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잡기 위해 손에 쇠구슬을 쥐고 낮잠을 활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렘이라기보다 인명의에 가까운 기법이지만 의식 상태의 변화가 새로운 사고를 돕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대 연구는 수면이 문제 해결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류백의 연구에서 숨겨진 규칙을 통찰로 발견할 수 있는 숫자 축소 과제를 제시하자 수면을 취한 참가자가 깨어있던 참가자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효과는 시간 경과가 아니라 수면 자체에 의존했고 렘의 양과도 상관했습니다. 수면이 문제 표상을 재구성해 숨은 패턴이 드러나게 하는 듯 했습니다. 리옹 팀은 어떤 수면 요소가 통찰을 돕는지 더 세분화해 살폈습니다. 패턴 인식, 유추 추론, 공간 탐색, 언어 창의 등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요하는 과제를 설계해 저녁에 수행하게 하고 수면 중 뇌 활동을 기록한 뒤 아침에 재검사했습니다. 수행 향상은 과제 유형과 수면 구조에 따라 달랐습니다. 패턴 인식은 렘 수면 이후 가장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렘이 길수록 복잡한 연속에서 규칙을 더 잘 포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별한 전략을 쓴 기억이 없다고 답했지만 재검사에서는 규칙이 더 자연스럽게 보였다고 느꼈습니다. 리옹 팀은 렘이 명시적 분석 없이 경험에서 통계적 규칙성을 추출하는 암묵 학습을 촉진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추 추론도 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표면은 달라도 구조가 같은 문제의 유사성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서 렘이 길었던 참가자들은 더 많은 올바른 유추를 만들고 더 깊은 관계 대응을 인식했습니다. 이 시기의 꿈 보고에는 주제적 연결과 연합적 도약이 자주 등장해 꿈 생성에 관여하는 과정이 유추 사고도 지지함을 시사했습니다. 공간 문제 해결은 렘과 서파 수면 모두 이후에 향상되었습니다. 가상 미로를 탐색한 참가자들은 수면 뒤 성과가 좋아졌고 두 단계가 모두 온전할 때 가장 컸습니다. 이는 정서 처리에서 보았던 이중 과정 모델이 공간 인지에도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서파 수면이 공간 기억을 공고화하고 렘이 그것을 유연한 인지 지도로 통합합니다. 언어 창의성은 렘과 가장 강하게 연관되었습니다.
연합의 과제나 발산적 사고 과제에서 램이 풍부했던 참가자는 더 이례적인 연합을 만들고 더 창의적인 답을 냈습니다. 낮은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억제가 완화되어 깨어 있을 때라면 배제했을 비현실적 연결을 탐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높은 아세틸콜린이 연합 활성화를 지지해 통찰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리옹팀은 이러한 창의적 램 동안의 꿈 내용도 기록했습니다. 꿈은 무관한 개념을 결합하고 물리 법칙을 넘나드는 장면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함은 깨어있는 창의성과 상관했습니다. 보다 기이한 꿈을 보고한 참가자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서도 더 창의적이었습니다. 꿈의 기이함은 기능 저하가 아니라 개념 공간을 탐색하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인 수학자는 도형이 음표로 변하고 다시 방정식으로 조립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난 뒤 몇 주간 풀지 못하던 증명을 해결했고 꿈이 대수와 기하 사이의 뜻밖의 연결을 보여주었다고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이런 주관적 보고는 흔했습니다. 리옹팀은 의식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메커니즘을 통해 꿈이 통찰을 돕는다는 유사 사례를 다수 수집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수면이 문제의 제표상과 연결의 재구성을 통해 통찰과 창의를 키운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꿈은 밤의 실험실이 되어 낮의 논리로는 닿기 어려운 조합을 시험하고 다음 날의 생각이 기댈 새로운 틀을 조용히 마련합니다. 수면 중 문제 해결의 신경적 기초는 광범위한 활성화와 재구성된 연결성에서 드러납니다. 램, RM. 수면 동안 뇌는 기억 회상, 심상, 감정, 운동 계획을 지원하는 여러 영역을 함께 활성화합니다. 핵심적으로 집행 통제와 논리적 추론을 맡는 등외측 전전두엽의 활동은 낮아집니다. 깨어 있을 때 이 영역은 생각을 그럴듯하고 목표 지향적인 경로로 제한하지만 램에서 의 억제는 그 제약을 풀어주어 깨어있는 사고가 미리 배제했을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탐색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뇌는 최근에 많이 사용한 내용으로 편향되어 당사자가 몰두하던 과제를 우선합니다. 저녁에 퍼즐을 풀던 참가자는 그 퍼즐이나 주제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꿈에서 보곤 합니다. 의식적 노력이나 전략적 초점은 사라지지만 뇌는 수면 중에도 문제를 계속 다루고 깨어있는 동안 놓친 연합과 패턴 속에서 해법이 떠오를 여지를 만듭니다. 리옹의 데이터에는 꿈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꿈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어 완성된 그림을 만들었고 아침에 검사했을 때 그것이 정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정 조정 문제의 해법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꿈의 이야기를 묘사했습니다. 이런 꿈은 잠든 뇌가 문제를 단순히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때로는 분명한 해답에 도달하고 그것을 서사나 시각 형태로 부호화해 두었다가 깨어난 후 꺼내 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각몽을 여기서도 독특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각몽 훈련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램 중 문제에 의식적으로 접근해 보라고 했을 때 일부는 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며 해법을 탐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꿈속에서 화학 구조를 마음속으로 회전시키며 반응을 최적화할 배치를 찾았고 깨어난 뒤 실험에서 그 배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만 꿈 상태에서의 의식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수면과 각성의 경계를
흐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용팀은 수면 중 단서 제시가 문제 해결을 강화하는지도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이 특정 소리를 들으며 퍼즐을 푼 뒤 이어지는 렘 수면에 같은 소리를 재생하자 단서를 들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행 향상이 더 컸습니다. 청각 단서가 수면 중 문제 표상을 다시 활성화해 처리 자원을 해당 내용에 집중시킨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만 팀은 윤리적, 실용적 고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면의 본래 기능은 회복과 자발적 처리에 있으며 외부 과제로 과부하를 주면 수면의 질을 해치고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향상 기법은 수면의 적응적 역할을 지지하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면 중 문제 해결은 학술적 퍼즐을 넘어 현실 과제에도 확장됩니다. 대인 갈등, 진로 결정, 창작 프로젝트를 겪던 사람들이 하루 자고 나니 더 명확해졌다고 보고하는 일이 흔합니다. 리용팀이 수면 일지와 인터뷰로 수집한 질적 자료에서는 잠들기 전에는 막막했던 일이 아침에는 손에 잡히고 결단이 선명해지며 창작의 막힘이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욕이 생긴다는 공통된 주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주관적 보고는 수면 후 인지적 유연성, 정서 조절, 기억 통합이 개선된다는 객관적 데이터와 맞물립니다. 뇌는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재조직하고 가능성을 시험하며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에게는 직관이나 영감처럼 느껴지지만 연구자들에게는 연결성과 인지 기능의 측정 가능한 변화로 보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수면의 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하고 절차적 실행만 요구하는 과제에서는 향상이 미미합니다. 수면의 장점은 통찰, 통합, 창의적 합성이 필요한 문제에서 가장 큽니다. 즉, 수면은 고차원 인지를 지원하지만 숙련을 위한 반복 연습이나 집중적 노력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수면 중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줍니다. 젊은 성인은 대체로 렘과 연관된 창의성이 더 크며 이는 나이에 따른 렘 지속 시간과 방추파 밀도의 감소와도 평행합니다. 그러나 개인차는 크게 존재해 일부 고령자는 견고한 렘과 창의성을 유지하고 일부 젊은이는 이득이 적을 수 있습니다. 팀은 전생애에 걸쳐 인지적 수면 기능을 보존하는 요인으로 신체 활동, 인지적 몰입, 수면 위생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장애는 문제 해결을 손상시킵니다. 무호흡은 수면을 쪼개 렘을 줄이고 인지적 이득을 약화시키며 불면은 지속적인 렘을 방해해 통합적 처리를 제한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잠드는 과정과 유지 자체를 방해해 전반적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이러한 장애를 치료하면 인지 기능이 회복되어 수면이 정신수행의 기초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리용팀은 교육 현장과도 협력해 수면을 활용한 학습을 커리큘럼에 통합할 수 있는지 탐색했습니다. 학습 수면 복습의 순서를 따른 학생은 수면 없이 2번 학습한 학생보다 더 좋은 유지와 이해를 보였습니다. 학습 직후 빠르게 잠들고 깨어난 뒤 몇 시간 안에 복습할 때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이는 학습과 수면의 전략적 배치가 교육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전문 영역에서도 이 점이 관찰됩니다. 음악가는 잠들기 전 연습으로 기술이 밤사이 개선되고 운동선수는 수행을 심상으로 그리며 운동 학습이 향상되며 프로그래머는 잠들기 전 씨름하던 버그의 해법을 아침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수면의 인지적 기여는 인정되고 점점 의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리용의 데이터는 일관된 패턴을 기록합니다. 수면은 문제 해결을 높이고 통찰을 돕고 창의를 촉진하며 지식을 통합합니다. 꿈은 이 과정을 반영해 때로는 해법을 직접 그려 보이고 더 자주 은유적 주제적 내용으로 문제 해결을 간접 지원합니다. 수면은 깨어있는 사고를 보완하는 능동적 인지 상태이며 지적 생산성에 필수적이라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리용 단계가 끝나면서 연구진은 마지막 질문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꿈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가? 문제 해결 데이터는 꿈이 최근 경험, 오래된 기억, 정서적 주제, 창의적 연합을 모두 끌어들인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조각이 어떻게 꿈 특유의 종종 초현실적인 서사로 변하는 걸까요? 다음 단계는 꿈의 서사 구성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그 구조가 의식과 기억, 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제네바, 교토, 보스턴, 리용을 가로지른 축적된 증거는 수면을 다기능적 인지 상태로 그려냅니다. 각 단계는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고 각 램 주기는 서로 다른 필요에 응답하며 꿈은 의식 아래에서 전개되는 작업을 엿보게 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윤곽은 분명합니다. 수면은 공백 시간이 아니라 필수 처리 시간이고 꿈은 잡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암호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뇌의 적응적 작업을 비추는 의미 있는 반영입니다. 서사 구성, 이야기를 조립하다. 2024년 3월 다기관 공동연구. 연구진은 수백 밤, 수천 번의 램에서 수집된 꿈 보고를 모아 서사 구조와 주제 패턴, 등장인물, 시간 흐름을 분석합니다. 램 동안 전전두엽의 조절이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꿈은 놀랄 만큼 일관된 서사를 보입니다. 주인공, 대개는 꿈꾸는 자신,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인물을 만나고 어떤 결말에 이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장면은 매끈하게 전환되고 논리는 굽어지지만 꿈 안의 연속성은 유지됩니다. 이번 마지막 단계는 뇌가 다양한 신경 활성의 단편으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는지, 그 서사적 특징이 기억 조직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왜 잠든 마음이 내부에서 생성된 내용에 굳이 이야기 구조를 부여하는지를 살핍니다. 데이터는 서사가 경험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정체성을 지탱하는 틀로 정보를 통합하는 뇌의 근본 방식임을 시사합니다. 꿈의 서사 구조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방대한 꿈 보고를 모아 배경, 인물, 행동, 감정, 해결 같은 반복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램의 신경화학적 특성과 낮은 집행 통제에도 불구하고 꿈은 무질서한 감각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깨어있는 논리를 어길 때가 많아도 꿈은 분명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서사화가 의식적 감독이 최소한으로 작동할 때조차 작동하는 뇌의 기본 모드임을 암시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이런 관찰을 확인했습니다. 문화와 연령을 넘어 꿈은 공통의 서사 요소를 공유합니다. 이야기 한가운데서 시작해 꿈꾸는 일을 진행 중인 상황 속에 두고 익숙한 사람과 낯선 인물이 등장하며 분명한 전환 없이 장면이 바뀌더라도 주제적 응집은 남습니다. 꿈의 사건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할 때도 그에 걸맞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기관 분석에서는 언어와 구조적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회상된 꿈 보고는 과거 시제를 쓰지만
꿈속 체험은 현재형으로 느껴집니다. 1인칭 시점이 흔하고 대화와 행동 동사, 공간 묘사가 자주 나타납니다. 언어 분석 결과 꿈 보고는 의식의 흐름이나 추상적 서술보다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이는 뇌가 램의 재료로부터 적극적으로 이야기 같은 구조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인물 분석에서는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자주 등장하고 대체로 그 사람답게 행동하지만 때로는 예상 밖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입니다. 낯선 인물도 흔하며 전형적 역할을 띠거나 여러 실제 인물의 특징이 섞인 합성 인물로 나타납니다. 주로 꿈꾸는 자신이 주인공이지만 때로는 3인칭 관찰자로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뇌가 기억을 재료로 인물을 만들되 꿈의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합하고 수정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배경은 익숙함과 새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집은 자주 등장하지만 방의 위치가 바뀌거나 구조가 불가능하게 변형됩니다. 일터와 학교도 흔하며 이는 일상적 관심사를 반영합니다. 이국적이거나 환상적인 배경은 상상이나 매체 노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뇌는 물리적 개연성보다 서사적 응집을 우선해 꿈의 주제에 맞는 배경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유동적입니다.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개되지만 전환은 급합니다. 한 장소에 있다가 곧바로 다른 곳에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은 압축되거나 늘어나 체감되는 길이가 실제 램의 지속 시간을 넘기도 합니다. 이는 뇌가 시간의 연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주제의 진행을 위해 심리적 시간으로 서사를 구성함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서사 구성이 뇌의 기본 정보 조직 방식이라는 가설을 씁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경험을 원인과 결과,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이런 서사 모드는 기억 부호화, 사회적 이해, 자아 개념을 지지합니다. 램 동안 감각 입력과 운동 출력이 분리된 상태에서도 뇌는 내부에서 생성된 내용에 같은 서사 틀을 적용하는 듯합니다. 휴식과 내향적 사고에서 활성화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램 동안에도 뚜렷한 활동을 보입니다. 내측 전전두피질, 후대상피질, 측두두정 부위를 포함하는 이 네트워크는 자전적 기억, 미래 상상, 자기 지시적 사고를 지지합니다. 램에서의 활성은 꿈이 깨어 있을 때 과거와 미래, 정체성과 경험을 이야기로 엮는 바로 그 신경계를 동원함을 시사합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서사 노출을 조절하면 꿈의 서사도 달라지는지 검증했을 때 잠들기 전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본 참가자는 이후 램에서 더 복잡한 서사, 더 정교한 배경, 더 풍부한 인물 구성을 보고했습니다. 이야기의 노출이 서사 생성 메커니즘을 예열해 꿈의 이야기 구성 능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결과는 이야기하기가 문화적 관습을 넘어 신경 구조에 깊게 새겨진 인지 기능임을 시사합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이며 그 성향은 수면에도 이어집니다. 꿈은 뇌의 서사 충동, 패턴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쪼개진 활성에서 일관된 설명을 만드는 충동을 반영합니다. 주제 분석에서는 꿈의 내용이 사회적 상호작용, 성취와 실패, 위협과 탈출, 여정과 장애 같은 공통 관심사에 모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깨어있는 관심사와 진화적 우선순위와도 평행합니다. 사회적 꿈은 관계와 위계를 모델링하고 성취의 꿈은 목표 리허설이나 자기평가를, 위협의 꿈은 위험을 모의하여 실제 위험 없이 반응을 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윤근 꿈을 각각 상징화된 욕망,
원형과 집단 무의식의 표현으로 보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다른 설명을 더합니다. 꿈은 기억 공고화, 정서 조절, 예측 모델링을 반영하며 주제는 상징적 가장이 아니라 중요도에 의해 떠오릅니다. 사회적 내용이 많은 이유는 사회 인지가 인간에게 핵심이기 때문이고, 위협이 많은 이유는 위협 탐지가 진화적으로 중대한 기능이기 때문이며, 성취가 많은 이유는 목표 추구가 일상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심리적 해석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그 해석을 신경과학에 근거해 다룹니다. 꿈은 무작위도 암호화된 메시지도 아닙니다. 특정한 신경 과정의 산물이며 기억 내용과 정서적 중요성, 적응적 우선순위에 의해 형태가 빚어집니다. 해석은 개인의 관심과 패턴을 비추는 의미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신경 설명과 다른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두 관점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꿈의 이상함, 물리 법칙의 위반, 논리의 불일치, 불가능한 사건은 처음에는 서사 일관성과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분석해보면 종종 국소적입니다. 불가능한 건축이 등장해도 인물의 성격은 일관되고 시간 인과가 흐트러져도 정서 논리는 유지됩니다. 이는 전전두엽의 규제가 낮아진 상태에서도 변형애와 기억 기능은 온전히 작동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연구진은 이런 이상함이 기능적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약을 느슨하게 하여 개념 공간을 더 자유롭게 탐색하고 깨어있는 사고가 배척했을 연합을 시험하게 하며 동시에 꿈 기억을 현실 기억과 구분하는 표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맥락에서 온 조각들이 깨어있을 때에 결합 장치 없이 합쳐지는 기억 재활성화의 기계적 특성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각몽은 중요한 비교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각 상태에서는 꿈꾸는 이가 꿈임을 자각하고 부분적인 집행 통제를 회복합니다. 자각몽은 일반 꿈보다 덜 기이하고 더 논리적이며 의도에 따라 전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 모니터링과 논리 제약에서 전전두엽의 역할을 뒷받침합니다. 표준 램에서 전전두엽 활동이 낮아지면 이상함이 나타나고 자각 중 그 활동이 부분적으로 되살아나면 논리적 일관성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대개 불완전하며 꿈 특유의 유연함과 내적 연속성은 여전히 남아 잠든 마음이 자신의 재료로 이야기를 빚어내는 방식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자각몽 훈련은 깨어있는 동안 현실 검증을 습관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금이 꿈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이어가면 이 습관이 잠으로도 옮겨가서 꿈의 이상함이 충분히 눈에 띄는 순간 자각이 촉발됩니다. 자각의 빈도는 사람마다 크게 달라서 거의 매일 자각몽을 꾸는 이도 있고 아주 드물거나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개인차의 신경생물학적 기초는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후두정합류부의 기능적 지표나 전전두엽 회백질의 양,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과의 상관은 뇌의 구조와 인지적 성향이 자각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꿈의 회상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의 꿈을 잊어버리며 각성 직후 빠르게 손실됩니다. 아침에 가까운 렘렘에서 꺼낸 꿈이 더 자주 기억되는데 이는 깨어나기까지의 시간이 짧아 기억 부호화가 더 잘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꿈을 더 자주 기억하는 사람들은
수면 중 주의와 기억 부호화에 관여하는 측두두정 접합부의 활동이 높게 관찰되었고, 이는 꿈의 회상이 뇌가 꿈의 내용을 의미 있는 정보로 간주해 저장하려는 정도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회상을 돕는 요인으로는 렘에서 바로 깨어나기, 깨어난 즉시 꿈 내용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기, 꿈 일기 쓰기, 꿈에 대한 관심과 동기가 있으며, 반대로 회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비렘, NREM에서의 각성, 아침 일과의 지연, 수면 부족, 특정 약물 복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꿈의 발생 빈도를 추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매일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더 많이 꿈꾸는 것은 아니며, 단지 꿈의 기억을 더 효과적으로 부호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기관 데이터셋은 서사 구성이라는 특징이 문화, 연령, 배경을 넘어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문화적 맥락, 현재의 관심사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지만 이야기의 틀 자체는 놀랄 만큼 일관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서사 처리가 문화적으로 학습된 기술이라기보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내재한 뇌의 기본 작동 모드임을 시사합니다. 발달 단계에서 본다면 유아와 아동의 꿈은 더 짧고 단순하며 정적인 영상이 많고 서사적 복잡성은 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꿈은 길어지고 이야기성이 강화되며 사회적 내용이 풍부해져 인지와 사회성 발달과 나란히 성숙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꿈의 서사 구조는 성인과 유사해져 깨어있는 시간의 서사 능력과 함께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노화는 꿈의 내용과 회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령층은 꿈을 덜 보고 영상의 생생함과 정서 강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렘 지속 시간과 전반적인 수면의 질 저하와 평행합니다. 그럼에도 기억된 꿈은 여전히 서사 구조를 유지하여 다른 특징이 변하더라도 서사 구성 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보존됨을 시사합니다. 신경 손상은 추가적인 단서를 줍니다. 시각 피질 손상 환자는 꿈에서 시각 영상이 사라지고 다른 감각으로 경험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며, 변연계 손상은 정서적 내용이 줄어듭니다. 전전두엽 손상은 꿈의 이상함을 늘릴 수 있지만 그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변 연구는 꿈의 다양한 측면이 서로 다른 신경 기제를 바탕으로 하며, 서사 구성은 단일 부위가 아닌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존함을 확인해 줍니다. 연구팀은 여러 기관과 연구의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꿈은 수면의 회복 과정에서 우연히 생기는 부산물이 아니라 기능적 산물입니다. 기억의 공고화, 정서의 조절, 문제 해결, 서사의 통합을 반영하며, 서사는 뇌가 정보를 조직하는 기본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꿈의 이상함은 전전두엽의 제약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연합적 유연성이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창의적 탐색과 개념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최근 경험과 오래된 기억, 정서적 중요도와 적응적 우선순위에 의해 빚어집니다. 꿈은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에 맞물리게 하고 예측을 갱신하며 정서를 조절하고 자아의 연속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부에서 온 메시지나 암호가 아니라 내부 과정이 서사라는 형식으로 주관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명확한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꿈은 수면의 인지적 정서적 기능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기억, 정서, 인지의 핵심 시스템이 관여하며 종종 기이하지만 개인 경험에 의미 있는 처리를 반영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꿈을 이해하는 데에는 신비화도 일축도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세심한 관찰, 재현 가능한 측정, 이론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다기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연구자들은 수년에 걸친 작업과 수백 명의 참가자,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종합해 신경과학 저널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면과 꿈은 학습, 정서 건강, 인지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적응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통합적 틀이 마련되었고, 향후 연구는 개인차를 더 정밀하게 규명하고 교육 치료 수행 향상에 응용할 길을 넓혀갈 것입니다. 대중에게 이 결과는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물학적 필수이며 꿈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뇌의 야간 유지 작업을 비추는 창입니다. 수면의 질은 기억과 기분, 정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만성적인 수면 제한은 꿈이 뒷받침하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수면 장애를 적절히 치료하는 일은 건강과 웰빙의 핵심 요소로 자리합니다. 과학적 조사는 잠시 멈추더라도 현상은 계속됩니다. 매일 밤 지구 곳곳에서 수십억 개의 뇌가 잠으로 내려가 느린 파동을 만들고 방출을 쏘고 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꿈이 피어납니다. 선명하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낯선 장면들. 연구자들은 그 패턴을 기록하고 기제를 확인하며 기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개별 꿈은 언제나 각자에게 공유합니다. 개인의 역사와 현재의 고민, 그 사람만의 연결 방식이 얽혀 있어 과학이 일반 원리를 밝혀도 구체적인 의미는 꿈꾸는 이의 몫으로 남습니다. 모든 신경 기록의 흔적 속에 말이 아닌 리듬으로 쓰인 삶의 기록이 밤마다 다시 재생되어 깨어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적응을 조용히 떠받칩니다. 조용한 구조 수면은 실험실과 침실에서 미세 전압과 숨결로 측정되며 계속됩니다. 아흔분 주기는 종과 생을 넘어 반복되고 오랜 진화를 거쳐 다듬어져 기억과 정서, 사고의 필수적인 틀을 이룹니다. 꿈은 이 주기 안에서 뇌의 구조에 의해 빚어지고 경험의 영향을 받아 뇌가 수행하는 작업을 비춥니다. 신비로 보였던 것은 인내로운 관찰 앞에서 구조를 드러내고 무작위로 보였던 것은 패턴을 보여주며 무의미해 보였던 것은 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는 기록 보관소에 잠들어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이 질문을 정교하게 다듬고 방법을 개선하며 이해를 확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론은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고 관찰과 맞지 않는 것을 버리며 더 온전한 설명을 향해 조금씩 나아갑니다. 진전은 느리지만 신중한 사고와 협력 속에서 단단히 쌓입니다. 잠자는 이들에게는 어떤 이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뇌는 지시 없이도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단계로 내려가 꿈을 만들고 다시 각성으로 올라옵니다. 시스템은 신뢰롭게 작동해 기능을 회복시키고 경험을 통합하며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오직 방해받을 때만 수면의 중요성이 선명해지고 그 부재는 피로와 혼란, 불편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딘가 조용한 방에서 또 다른 밤이 시작됩니다. 정흑이 자원자의 두피 위에 놓이고 모니터가 낮게 울리며 기술자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뇌는 잠으로 내려가고 느린 파동이 올라오고 방추가 고동치고 렘이 가까워집니다.
꿈은 늘 그랬듯 찾아와 낮의 자녀를 밤의 철이로 가져가고 기억과 감정을 엮어 아침이면 희미해지는 이야기로 만듭니다. 이 작업은 언제나처럼 보이지 않게,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쉼 아래에서 계속되어 깨어있는 삶을 조용히 떠받칩니다. 이러한 느린 진동의 리듬 속에서 삶은 변화에 대처하는 조용한 능숙함을 드러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운 꿈 꾸세요.